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교재를 한 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교재 소개도 많이 하고 싶은데 좋은 책이 이제 보다 보면 많아서 이 책은 꼭 널리 알려야 되겠다. 아니면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책들이 많아서 한 번씩 해보고 싶다 교재 리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주기를 봤더니 거의 1년에 한 권꼴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시기가 그래도 저한테 가장 한가한 시기여서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지금까지 즐겨봤던 수업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던 독해 교재 한 권에 또 이 틈을 타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일단 Reading Expert 1. 굉장히 유명한 교재고요. 저번에 소개했던 주니어 리딩 튜터 스타터 그 교재가 있는데 같은 출판사이지만 난이도는 조금 높은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혹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같은 그 흐름으로 이제 이 책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재 기본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얘의 난이도와 이 책을 봤으면 하는 추천 대상과 그리고 교재 구성 부분에서는 이 책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공부 방법은 사실 이제 독해 교재 공부하는 방법이 각자의 스타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없다 아직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저만의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책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해 교재는 거의 많이 보시는데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는 이 독해 교재를 많이 학습서 라인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는 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한 권을 통과를 하고 나면 실력이 올라가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단어 실력도 늘 거고 아니면 뭐 문장 구조 보는 눈도 그리고 뭐 글을 이해하는 능력 전반적으로 같이 잘 올라가는데 기왕이면 이제 글이 좋은 글을 보면 좋으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몇 년간 봐왔지만 이건 굉장히 좋고 같이 수업을 해봤을 때 확실히 독해 능력이 올라가는 게 보인다라고 했던 그 책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면 첫 번째 기본 정보는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막상 이게 또 찾아보려면 또 귀찮긴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기본적인 정보부터 같이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게 책을 사려고 하면 또 이게 개정되기 전 막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막 권수를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2권, 3권, 4권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렇게 서핑하는 그림이 그려진 노란색, 파란색 이런 표지를 가지고 있는 1권의 책이라는 거, Reading Expert 1권의 책이라는 거. 그래서 지은이는 요렇게 지금 적어놨지만 저도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적어놓은 이유는 원어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 저자가 이걸 알 수 있긴 하죠. 그래서 이 책을 정말 이제 펼쳐보면 한글 없이 그냥 영어 원서식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다 영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문은 물론이고 지문,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다 지시문도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일단 영어 원서형 교재인데 실제로 이렇게 원어민이 쓴 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제 한국 교재만 봤던 경우에는 이걸 보기 어려울까라고 하면 그 정답 해설 부분에 지시문 부분에 그 문제가 의미하는 바를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을 뜻하는지 한글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영어 해석하는 게 이제 크게 어렵지 않다. 이 정도 글을 보는 게 어렵지 않다면 영어 원서 교재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어민이 구성한 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제목은 Reading Expert 1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1권에서 5권까지 시리즈로 이어지는 그 책 중에 1권인 거예요. 그리고 출판사는 리딩 튜터 그때하고 같았던 출판사 애니 능률 출판사고요. 출간 연도는 2020년 1월 5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개정판인 것 같고 그 전에 나왔었는데 2020년에 이제 개정이 되어서 표지가 이렇게 생긴 표지가 지금은 이제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106페이지인데 그냥 우리가 책 자체가 82쪽이고 정답 해설이 24쪽이어서 그렇게 두껍지가 않은 책이에요. 일단 이제 들고 다니려고 생각하면은 무게도 꽤 중요한데 그렇게 무겁지 않은 얇은 책이어서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정도의 그 두께입니다. 정가는 13,000원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본 정보. 그렇지만 사실 이제 기본 정보도 알아야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를 쌓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책의 난이도는 어떤가, 그리고 추천 대상은 누구일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항상 그 영어는 난이도를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게 추천 대상을 특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이게 굉장히 뭐 학년이나 나이하고 관계없이 그 영어 읽기 능력이 그냥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추천 대상에 딱 그 학년을 콕 찍어서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이제 렉사이 지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책의 Reading Expert 1, 이 책의 렉사이 지수는 900에서 95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수준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원서 읽기 그 분야에 이제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경우에는 렉사이 지수라고 해도 전혀 느낌이 안 오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 있죠.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네, 그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수준이 900에서 1050 렉사이 지수라고 합니다. 비교해보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 교과서가 이 Reading Expert 1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어렵다는 거니까 거의 비슷한 걸로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이 이 책을 봐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보통 학교 교과서는 그 학년에 소화하는 것보다 조금 쉽다고 보는 게 요즘 아이들의 추세이긴 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본다라고 하면 보통 좀 쉽다라고 느낍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나 아니면 다른 부교재라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교과서가 좀 쉽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왔다라고 하면 중학교부터는 이 책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난이도로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얘가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아니면 조금만 미리 했다면 이제 중학교 3학년 그 정도 그 교과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문당 단어 수는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230에서 270 단어니까 한 페이지가 거의 가득 차는 그런 정도의 길이여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조금 우리가 그 독해책이라고 하면 너무 짤막한 그냥 단락으로 딱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길게 한 페이지는 그냥 가득 채우고 있는 조금 장문까지는 아니지만 중문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이렇고 아직 난이도 설명을 끝내지는 못했는데 여기 부분에서 이제 이 출판사 자체에서 난이도와 그 추천 대상, 그 추천 연령, 학년 이런 걸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여러 가지 이제 교재, 능률 출판사의 교재가 있죠. 그 중에서 Reading Expert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요. 그때 이제 봤던 게 주니어 리딩 튜터의 막 그 스타터였으니까 이제 저쪽에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재가 있는데 Reading Expert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아까 여기 지금 이렇게 해당되는 게 맞는 겁니다. Reading Expert가 1권에서 5권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데 1권에 그렇다면 이제 이 앞쪽에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예비 고 이 정도까지 그 정도가 그냥 우리나라 학년으로 봤을 때는 보기 적합하다. 그런데 내가 조금 영어 읽기 경험이 많다, 풍부하다. 그래서 조금 이 정도는 해볼만 하다라고 하면 그 아래 학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수업을 해본 결과 많이 읽기 경험이 충분한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해본 적이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그렇게 크게 필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조금 이 중학교 3학년에서 예비고로 설정을 해놨지만 그 이전에도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교재 구성은 이제 어떻게 교재가 안쪽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 살펴보면 Table of Contents 이게 이제 목차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목차 부분을 보면은 Unit 1, Unit 2 이렇게 Unit 2, Unit 3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가 15개 유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에서 15개 유닛이 되어 있는데 한 유닛당 2개의 지문 문제. 그래서 한 유닛 1, teens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 유닛 하나에 지문이 reading 1, reading 2에서 지문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이 왼쪽 페이지에 있고 문제가 오른쪽 페이지에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한 유닛 끝이라고 했는데 두 유닛 끝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유닛 1, 유닛 2 끝에 word review test라고 해서 뭔가 단어 관련된 문제만 모아놓은 그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15개 정도의 유닛이 있으니까 15개 정도의 주제가 나오는 거고 한 주제당 2개의 글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총 그 읽을 수 있는 글, 지문은 30개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30개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고 단어 문제가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좀 안쪽을 더 한번 예시를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유닛 1의 reading 2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냥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교재의 구성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지문, 그 내용 텍스트가 있고 오른쪽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이 좋다라고 느끼는 점은 이 내용 자체가 정말 탄탄하게 있을 거 있고 뺄 거 빼고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왼쪽을 보면 reading, 당연히 이제 제일 핵심 부분에 여기 읽기가 이 정도의 길이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알같이 여러 가지가 좋은 구성을 담고 있어서 얘를 추천하고 싶은데
일단은 첫 번째 좋다고 느끼는 점은 영영 단어 부분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사전을 찾아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제 너무 친절하게 문제집에 다 뜻이 나와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영영 사전이 주는 그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정말 이렇게 사실 그냥 영어를 한글 뜻으로 딱 알려주면 알기는 굉장히 쉬운데 그 뉘앙스나 아니면 그 설명을 충분히 하기 힘든 부분을 이 영영 단어, 이 영영 사전이 챙겨주는 게 있습니다. 네, 직접 찾으라고 하면 너무 힘들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굵직굵직하게 중요한 단어는 나와 있으니까 영영 풀이를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험 관점을 생각해 본다면 요즘 이제 그 내신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부분에서 영영 단어를 출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연습이 안 되어 있다 보면 그냥 하기도 전에 이건 무조건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겁을 먹고 그냥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런 문제집을 만약에 쭉 봤다면 그냥 당연하게 이거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일단 생기기도 하겠죠. 그래서 영영 단어 부분이 일단 담겨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단어를 연습할 수 있는 word focus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왼쪽에 조그만 상자로 있는데 거의 이제 학생들은 혼자 스스로 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 여기 부분에 이제 나온 것은 어떤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가 주로 쓰이는 그 표현, 자주 쓰이는 표현 같은 걸 묶어 놓거나 아니면 반대말, 아니면 비슷하게 쓰이는 말, 그런 것을 이렇게 박스로 하나 묶어 놓은 거. 그래서 짚어보고 가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구나. 그리고 되게 좋은 방향으로 신경을 썼구나. 그래서 영영 단어를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반의어나 동의어나 자주 쓰이는 표현 같은 걸 볼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이 이제 왼쪽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우리가 알다시피 문제가 담겨 있는데 문제도 메인 아이디어 문제, 디테일스 문제, 그리고 서머리 문제가 이렇게 세 개가 항상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는 보통 이제 우리가 주제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주제를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디테일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빈칸 추론이나 아니면 서술형이나 아니면 뭐 내용 일치 문제 같은 우리가 수능이나 아니면 내신 시험에서 많이 마주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독해할 때 이따가 공부 방법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문단을 한번 요약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알면서도 못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힘들고 그냥 굳이 그걸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 이제 이렇게 문제 형태로 나와 있고 그렇게까지 내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단어를 채우는 정도로 하면서 요약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해서 한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버릴 거 없는 탄탄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한 장만 봐도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추측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제 안쪽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이제 마무리로 유닛 2개가 끝나고 word review 테스트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실려 있는데 이제 보통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제 혼자 아이들한테 맡겼을 때는 잘 보고 지나가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단어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앞부분에서 나왔던 단어들이 다시 한번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은 뭐 문맥 단어나 아니면 그 단어 형태를 변화시키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토플 구성하고도 이제 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연습을 하는 사전 단계로 볼 수도 있는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꼼꼼하게 챙겨보고 갔을 때 좋은 점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교재 구성은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공부 방법은 정말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정말 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냥 방향을 한번 저 사람은 저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이제 보셨으면 하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만약에 주니어 리딩 튜터 스타터 그 부분을 보셨다면 거의 진짜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냥 독해 교재는 같은 루틴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제일 좋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방법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겹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이게 우리가 그냥 소설책을 읽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사실 시험을 생각해 두고 공부를 하는 그런 학습서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서 관련이 된 문제집을 본다라고 하면 무조건 저는 일단 첫 번째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시간 재면서 지문 읽고 문제 풀기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 뭐 꼼꼼하게 살펴보고 분석해보고 이런 걸 포함 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문을 놓고 걔를 읽으면서 내가 만약에 시험장이라면 내가 이렇게 풀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 영어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시간이 너무 모자랐어요가 이제 나오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일단은 내가 시간 안에 맞춰서 푸는 연습 자체를 계속 한다는 것을 이제 일단 생각해두고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제집을 푸는 그 순간이지만 일단 얘를 처음에 접했을 때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고 뭐 단어 찾고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문제 읽고 문제 푸는 거. 그래서 시간 재면서 지문 읽고 문제 푸는 거 거기까지 마치는 것을 항상 첫 번째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할 때 한 지문을 풀 때 5분 정도 걸리면 되지 않을까. 정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각자의 그거에 맞추면 되겠는데 그 음성 파일에 들어보니까 그 지문 읽어주는 게 한 2분 30초 그렇게 읽어주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제가 들을 때는 느린 속도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 푸는 것까지 해서 한 지문을 전체 문제를 푸는데 읽고 문제 푸는데 5분 정도를 목표를 삼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냥 그 기준점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스탑워치 켜놓고 시간을 재면서 내가 얼마나 걸리는지 지문 읽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하고 채점하고 끝 하면은 이 교재를 정말 10%밖에 활용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가 읽기 실력을 높이는 진짜 본격적인 공부 단계이기 때문에 1번을 만약에 이제 체크를 했으면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독이라고 그냥 한 단어로 써놨는데 이제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몰랐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뜻과 다르게 쓰인 단어에 형광펜으로 체크한다. 이게 일단 몰랐던 단어는 오히려 괜찮죠. 그래서 내가 쭉 읽었는데 이건 처음 봤다. 또는 처음 봤다 또는 저번에 봤긴 한데 뜻이 기억은 안 난다. 모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막 내가 이걸 체크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외울 게 많아지니까. 근데 그러기보다는 내가 이걸 다음에 만났을 때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 플러스 이거는 봤긴 한데 지금 정확하지가 않다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체크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내가 이 단어를 알고 있었는데 그 뜻으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이 글에서는 지금 그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한다면 역시 모르는 단어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랐거나 아니면 기억이 좀 안 나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뜻으로 쓰인 단어들은 형광펜으로 체크. 여기서 체크한다는 거는 그냥 정말 그 단어에만 형광펜을 그어놓고 뜻은 그 아래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걸 그냥 우리가 자체 테스트처럼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형광펜만 체크를 해두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단어의 뜻은 어떤 식으로 찾아도 별로 상관없는데 기왕이면 그냥 그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설이나 아니면 그 단어장을 활용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이버 같은 데를 찾으면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처음에는 감을 잘 못 잡을 수도 있어서, 물론 그렇게 찾아도 되는데 한 번쯤은 그 정말 해설지에 있는 그 뜻이 맞는지 이 뜻으로 쓰인 게 맞는지 확인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이제 뜻이 뭔지 확인해보고 발음도 확인해보면 좋겠죠. 더더욱 좋겠죠. 그리고 이 만약에 이제 영영사전을 사용하는 경우 같다면 그 단어가 이런 식으로 동사라면 그 동사 다음에 이런 목적어가 오는 건지 어떤 전치사가 같이 쓰이는 건지까지 알아두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일단 알아가는 거, 이렇게 체크하는 거, 일단 그게 첫 번째 할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장 구조 분석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인 말을 적어놨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사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영어 문장이 한 문장 쭈르륵 나가고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덩어리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절이라고 부르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질수록 이런 절을 많이 포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니어 리딩 튜터, 그 스타터 이런 단계만 해도 이런 걸 꼭 봐야 될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문장이 굉장히 간단하고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리딩 엑스퍼트는 조금 있다가 한 문단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데 이 단계만 돼도 이런 구조를 알지 못하면 문장이 좀 깔끔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지금 얘기를 하다가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영어 원서를 읽기 위한 영문법이라고 해서 만들어놨던 영상을 카드로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적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에는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절,
이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덩어리를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지, 그 의미 덩어리로 볼 수 있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보고, 우리가 문법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영어 문법을. 근데 영어 문법은 그래, 문법 공부는 문법 공부 따로, 독해는 독해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문법에서 배웠던 거를 다 적용시켜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동사 부분을 보니까 비동사하고 과거분사가 같이 쓰여서 수동태가 쓰인 거구나. 근데 이게 수동태가 쓰인 이유가 이 주어가 이렇게 뭔가 주어가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이구나. 그런 걸 확인하면서 읽다 보면 약간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독해하다가 문법도 확인해서 문법이 더 탄탄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문법을 한 것을 독해에 활용해서 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해는 따로 문법 따로 하지 않고 그 문법에서 배웠던 걸 최대한 활용해서 읽어보는 거,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문장 구조 분석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눠보는 이유는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엔 제가 이거를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혼자, 학생이 혼자 하는 경우에 이거를 확인할 길이 조금 없긴 한데, 만약에 이제 좀 봐줄 수 있다거나 하면 조금 어려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이렇게 같이 확인해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해석을 하다 보면 꼬이거든요, 스스로. 근데 그 꼬이는 순간을 이제 잡아서 거기에서 잘 같이 풀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한 문장 한 문장을 진짜 그냥 대충 두루뭉술하게 이 뜻이 이렇겠거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가보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 푸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독해책을 보는 이유가 그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사실 문제를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정확히 이해했는데 틀렸어요. 이런 경우는 영어에서는 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장 힘을 쏟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단 요약인데 역시 추천을 드리지만 사실 혼자 실행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렇지만 정말 효과는 있는. 그래서 문단 요약이라고 하면 정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하나의 문단이 있잖아요. 한 뭐 5-6문장을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근데 하나의 문단을 읽고 나서 그 문단이 말하는 핵심 내용을 뭐 영어로 아니어도 돼요. 그냥 진짜 한글로 그냥 정말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그냥 글씨로 써도 되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문단 요약해보는 목적은 얘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한 문단을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해보는 과정에서 그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냥 저절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 요약을 해봤으면 좋겠고, 조금 이따 이것도 예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그때 이제 문제를 체크를 해보는 거죠. 맞은 문제는 맞았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당연히 많은데 그냥 한 번 정도는 빠르게 근거를 체크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맞았지만 그냥 찍어서 맞았을 수도 있고 우연히 맞았을 수도 있고 근데 모르는데 그냥 맞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얘가 맞구나라는 것을 그 지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근거를 체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틀린 문제는 이제 정말 잘 봐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틀렸으면 이제 그게 틀린 이유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역시 이제 정답 근거를 이제 그땐 찾을 수 있겠죠. 뭐 해설도 있으니까 이제 해설도 읽어보거나, 아니면 그때 뭐 질문을 하거나 얘에 대해서는 왜 틀렸는지를, 아니 뭐냐 단순 실수였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밝혀서 그거를 잘 풀어내고 확인을 해서 해결을 해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느는 거겠죠. 이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독을 하는 게 두 번째 단계. 이고 이제 세 번째 단계라고 써놓은 게 단어 확인, 복습인데, 이제 우리가 아까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고 단어 뜻을 확인하고 여기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까지 해서 사실은 이미 이 단어가 외워졌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단어가 모르는 단어였잖아요. 근데 그걸 찾고 내가 찾았으면 그냥 그 뜻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아요. 이제 이 단어가 그 뜻으로 쓰였을 때 그걸 이제 한번 적용해서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어보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우리가 사전에서 그냥 딱 달랑 그 단어만 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단어의 뜻을 넣어서 읽어봤을 때 약간 퍼즐 그 비었던 조각이 딱 그 끼워지는 것처럼 그 글이 다 해석이 되면서 딱 맞아 떨어지는 그 느낌이 거기까지 해서 딱 기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가 대부분 이렇게 해서 내가 모른다고 체크를 하고 그 뜻을 확인해서 그 뜻으로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봤을 때 거의 사실은 많이 외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문 전체를 보고 형광펜 표시된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정말 놀랍게도 많은 단어들이 그냥 외워져 있을 텐데 외워져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거고 아까 내가 찾았는데 지금 또 기억이 안 나라고 하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바로 확인을 하는 거니까 생각도 잘 나고 나중에 이제 따로 외우지 않아도
또 역시 쉽게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아까 그 밑에 바로 밑에 뜻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얘는 그러면 아예 아무데도 쓰지 않나? 그건 아니고 이제 그 옆 페이지나 아니면 포스트잇이나 그런 부분에 이제 써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리고 내가 이제 확인하면서 이렇게 체크, 정답 체크 정도만 할 수 있게. 그래서 바로 그 페이지 있으면 이제 그 바로 밑에다 뜻을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단어를 우리가 확인할 때 눈이 아무래도 가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이제 기억을 해서 맞춘 건지 아니면 이걸 지금 슬쩍 본 건지 이런 게 헷갈리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그냥 다른 곳에 모아서 써놨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아예 안 써놓는 것도 나중에 복습을 할 때 또 찾아야 되고 또 찾아야 되면 복습을 또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옆 페이지나 아니면 나만의 그 장소에 그냥 몰아서 그 뜻을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단어 확인하는 것까지 했으면 이제 한 지문은 다 했다, 공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페이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요만큼만 한번 같이 봐볼까 하는데,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그 예시 페이지를 보여드렸던 그 페이지인데 여기 지금 한 문단만 같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형광펜 표시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요약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런 거 이제 보여드릴 겸 이제 삐뚤빼뚤한 그냥 그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간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모든 독해 지문에 어떤 글 위에 시간이 적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항상 이제 시간에 쫓겨서 읽게 되는 경우가 시험 세팅에선 많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미리 해보자. 제가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영상에서 지금 드리지만 학생들한테도 수업 시작할 때 거의 항상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풀 때마다 그 시작할 때 스탑워치를 눌러서 그 문제 푸는데 걸린 시간이 적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근데 그냥 모든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거 이제 습관이 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일이라서 여기 이렇게 칸을 마련해두고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요. 여기 이제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요만큼 한 문단 이제 같이 보려고 하는데 Did you know that your brain changes throughout your life? 이게 이제 한 문장이죠. Did you know? 여러분 아셨나요? 라고 하고 나서 알다라는 동사 다음에 이만큼의 내용을 아셨나요? 라고 해서 이게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덩어리를 안다면 여러분 이거 아셨나요? 하고 그 아는 내용을 이렇게 담은 거다. 그래서 이게 덩어리로 보이면 훨씬 좋다라는 게 이제 저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셨나요? 어떤 내용이면 that your brain changes. 여러분의 뇌가 변화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throughout your life. throughout이라는 전치사는 뭐 시간과 함께 쓰면 내내 이런 거여서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 그 삶 동안 사는 동안 내내 뇌가 변화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이런 뜻인 거죠. When you were a toddler, it was like a sponge that observed everything around you. 그래서 이 정도의 문장 길이입니다. when 보자마자 사실은 얘가 지금 의문문이 아닌 이상 얘는 접속사구나. 그래서 부사절의 접속사에서 여기까지 부사절 끊어주는 거. 역시 의미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진짜 문장에 덧붙은 부사절인데 When you were a toddler. 만약에 toddler라는 단어를 몰랐다고 하면 여기에 형광펜으로 이렇게 딱 그냥 표시만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영영 단어로 밑에 나와 있기도 한데 정말 이제 걸음마를 막 배우는 그런 아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when you were a toddler, 내가 아기였을 때, 여러분이 아기였을 때 it was like a sponge 라고 했을 때 또 하나 대명사를 만나면 그냥 은근슬쩍 그것은 스펀지 같았다 넘어가면 안 되고 이 대명사가 대명사라는 건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니까 어떤 것을 대신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그냥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여러분의 뇌를 대신하는 거겠죠. 그래서 it was like a sponge 라고 하면 그 여러분의 뇌가 스펀지와 같았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스펀지를 설명해주는 이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절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문단을 읽는 동안에도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이 이렇게 의미 덩어리가 많이 쓰이고 있구나. 이 정도의 난이도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표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 기호를 따라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의미 덩어리에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뇌가 was like a sponge, 스펀지와 같았는데 어떤 스펀지냐면 꾸며주면 that observed, 이게 흡수하다라는 동사인데 혹시 모른다면 역시 형광펜만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이제 흡수하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Let's observe everything around you.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흡수하는 그런 스펀지와 같았습니다. 뇌가. 그래서 우리 뇌가 뭔가 어린아이의 뇌는 뭐 스펀지처럼 뭘 빨아들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내용인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at that time your parents helped guide and shape your brain's development. at that time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toddler 시기였을 때 그 아기였을 때는 your parents helped 부모님이 도와줬죠. 근데 뭐를 도와줬냐면 여기가 이제 설명이 길어지니까 뭐 준사역동사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helped guide and shape your brain's development. 여러분 뇌 발달을 안내하고 형성하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도와줬었는데 Your teenage years are another important stage. 그런데 여러분의 10대 시기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스테이지가 이렇게 지금 진하게 굵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word focus라고 해서 이제 이 스테이지란 단어가 어떻게 잘 어울려 쓰이는지 그걸 이제 따로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지금 굵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And this time, you have the opportunity to affect how it changes. At this time,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좀 이 청소년기에는 you have the opportunity. 당신이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해서 역시 모르는 단어라면 이렇게 영어만 체크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to affect, 영향을 미치다. 모르면 역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만큼 의미 덩어리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how it changes. 그래서 그 뇌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영향을 미칠 기회가 이제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문단을 요약을 해보자면 뇌는 평생 동안 변화를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뇌 변화에 두 개의 중요한 시기가 있다. 그게 toddler 시기하고 teenage 시기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근데 그런 두 개의 시기가 있고 근데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은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이 이제 주도를 해서 도와주는 거고 근데 10대 때는 여러분이 이제 그걸 영향을 미칠 기회가 있습니다. 해서 뇌 변화는 두 개의 중요한 시기가 있고 근데 그 시기에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 문단을 한마디로 그냥 자기만의 언어로 한번 요약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Reading Expert 이 책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맞춰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독해 교재가 다 뭐 괜찮겠지 해서 아무거나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확실히 좋은 교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 자체가 이건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나오고 문장 구조도 되게 좋고 연습하기 좋다 이런 책들이 이제 가다 보면 있는데 이 책은 그런 책에 속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주제 면에서도 그냥 동떨어진 주제 막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 그냥 자기계발서 같은 얘기만 있거나 아니면 별로 이렇게 실생활하고 관련 없어서 흥미가 안 가거나 그런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책은 일단 적어도 실생활 문제를 담고 있고 그리고 학문 분야도 여러 가지 뭐 과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뭐 사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 분야를 고루 다루려고 노력을 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읽다가 이제 배경 지식이 추가되기도 하겠죠. 물론 배경 지식이 잘 있으면 더 잘 이게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이걸 읽다가 배경 지식이 또 쌓이기도 하니까 선순환을 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Reading Expert라는 책 이름 자체가 이제 읽기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Reading Expert 얘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어 역시 이제 정말 이걸 읽다 보면 이 단어들은 내가 앞으로 이제 독해를 할 때 계속 사용이 될까? 이런 의심이 들면 사실 단어 외우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가 아니다. 여기 나온 단어 정도는 정말 꼭 필요한 단어여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쓰일 거다라는 확신을 가져도 되는 그런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단어를 익히기에 되게 좋은 책이고 그리고 문장 구조도 아까 우리가 그냥 한 문단만 봤지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잘 담겨 있어서 문장 구조 분석하는 연습하기에도 되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독해 교재 문제가 또 문제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지금 당장 수능 내신에서 만나는 문제하고 유형이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영 단어도 우리가 봤고 주제 문제, 빈칸 추론, 내용 일치, 요약 문제도 아까 밑에 박스에 있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진짜 당장 시험장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그 문제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연습하기 되게 좋은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리즈 구성 이게 뭐 장점인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책을 하나 선택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뭐 이것도 저것도 생각해야 돼서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뭐 1권에서 5권까지는 일단 쭉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주니어 리딩 엑스퍼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 단계여서 그걸 볼 수도 있고 그거에서 쭉 올라와서 Reading Expert 보고 1, 2, 3, 4, 5권이 지나가면 Advanced Reading Expert 1, 2권이 있어요. 그래서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냥 쭉 따라가면 되겠다.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교재를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근데 좋은 책이라고 저는 느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 그리고 공부 방법 같은 것도 저렇게까지 어떻게 할 수가 있나, 너무 복잡하다라고 이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 스타일에 맞게 좀 가감해서 그냥 참고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봤고, 여러 가지 앞으로도 소개하고 싶은 책들이 지금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서 한 권 한 권 시간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기까지 이 영상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교재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